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7일인데요. 오늘부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속 시행령들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거쳐서 아마 2월 중에는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정세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중에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중에서 21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늘이 1월 7일인데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예고를 하고요. 아마 이제 차관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일 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그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미 2021년 12월에 이게 그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행령에서는 저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12억까지는 비과세고 그러면 만약에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내용이 이 시행령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있고 또 양도차익도 그 비율만큼만 그러니까 초과된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초과된 비율만큼만 장특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써놔서 내용이 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니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0억짜리 주택이고 양도를 만약에 15억에 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금액이 12억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15억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그러니까 12억을 제외한 3억이 되겠죠. 3억에 대해서는 비율만큼 양도가액의 비율만큼만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양도차익이 5억인데 초과된 비율 3억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이거든요. 5억에 5분의 1 결국 1억만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제 기타 공제받을 거 기본공제라든지 이런 걸 공제받고 여기에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먹이는 건데 요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여러 가지를 정황을 봤더니 만약에 50%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 장도차익 1억에서 바로 50%인 5천만 원을 장특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요 장특공제도 양도차익도 원래 5억이지만 비율만큼만 적용을 해서 1억 원이 됐듯이 장특공제도 5천만 원 0.5억이지만 비율만큼만 적용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천만 원 곱하기 비율, 지금 초과된 비율이죠. 기준금액을 초과된 비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5분의 1이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에서 1억 원에서 장특공제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물론 이제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으면 또 기본공제도 2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다는 거. 그 다음에 12억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초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내는지 그 비율만큼씩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비율만큼만 장특공제에서 공제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서 비과세 특례 중에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만약에 추가로 취득을 했다. 그런 뒤에 이 주택을 언제 팔면 어떻게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시행령인데 기존 내용 중에서 여기 그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이번 그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내용으로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주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또 추가로 취득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이나 2번의 방법대로 즉 1번은 이런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번은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런데 각각 이런 조건만 맞으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가지만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가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는데 기존에는 가나만 있었거든요. 기역 니은만. 근데 이번에는 디귿까지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 빠졌을까?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보완을 했다. 개정안으로 그렇게 보시고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로 써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네,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라는 거는 이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3년 이내의 종전주택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데, 요 취득한 주택, 취득 후에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1년을 지나서,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만약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2021년 2월에 만약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것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비과세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준금액이 있죠. 이제 12억이 되겠죠. 12억 이내라서 원래 이 주택이 분양권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게 만약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해서 이것도 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취득을 했더라도 경과 규정으로 3년 이내에만 이 주택을 팔면 요걸 분양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요 주택을 팔면 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이내는 뭐 이렇게 심플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이번 주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이제 3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라는 건 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요 주택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기역 니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있어.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양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받아서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요거 취득 후 3년 이내에 꼭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신축이 완성이 안 되는데 이 기존 주택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한 후에도 3년이 지나서 양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요 신규 주택이 완성된 후에 그러면 3년이 지났어도 요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라. 계속 거주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도 양도를 해도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냐고. 또 하나는 신규 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죠. 기억니은. 그러니까 요게 완공되고 준공되고 여기 좀 완성 후 2년 이내 이사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사할 때쯤 그 이내에
요것도 팔고 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주택 만약에 준공을 했다. 설령 이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 주택도 팔고 또 다 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또 들어가고 1년 이상만 거주해도 그러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제는 하나 더 붙여서 뭐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아주 기초잖아요. 아마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했는데 단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당연히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아마 기본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특례를 받으려면 3년이 지나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요 가나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령 3년 이상 지나서 양도를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입주권,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2년 이내에 팔고 다 이사 들어가 2년 이내에 또 이사도 들어가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도 하고 또 당연히 이 분양권도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보완이 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개정되는 시행령 중에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후속해서 계속해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